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 다소 경계감이 퍼질 법도 한데 이 연일 터져나오는 메모리발 호재에 계속해서 코스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죠. 그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 SK하이닉스 오늘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하이닉스 오늘은 저희가 한번 분석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요새 좀 핵심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사죠. 얼마 전에 젠슨왕 CEO와 최태원 회장 간의 치맥 회동. 이전에도 SK하이닉스가 회동을 가진 직후에 HBM3 물량을 거의 독점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HBM4에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미국에서 뭐 그 실리콘밸리에서 99 치킨에서 회동을 했다 그러고요. 네. 특이점은 그 최태원 회장 장녀와 그 젠슨왕 딸도 네. 같이 동석했던 것들이 좀 메디슨 황이요? 네. 특이점이었고, 그 HBM4에 대한 공급 베라 루빈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HBM4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최소한 55% 이상을 공급하는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설 연휴 이후에부터 출하가 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빠른 출하가 될 것 같고, 네. 이 외에도 이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쪽에서도 뭐 소캠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이런 쪽 여기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공급하는 데에서 협의를 하고, 네. 또 이제 그 AI 컴퍼니 이제 예전에 이름이 그 솔라다임인데 여기를 통해서 그 ESSD에 대한 그 설계랑 구축 솔루션 공급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삼성전자가 원시 그 디램 공정을 통해서 HBM4를 좀 납품을 성공을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 그 원시 디램과 하이닉스의 그 원비 디램의 성능이 같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하이닉스가 패키징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원시 디램 그 공정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마 향후에는 HBM4E라든가 5 이런 쪽에서도 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워낙 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 최태원 회장이 젠슨한테 차질 없는 공급을 약속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공급이 되게 중요한데, 그쵸. 수율이 워낙 좋아서 여기다 신뢰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HBM4E라든가 그리고 맞춤형 HBM, HBM 같은 경우도 지금 논의를 계속 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그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를 통해서 HBM4를 그 설계를 베이스사를 설계를 했다 그러면은 완전 자체적으로 하죠. 예, 하이닉스는 TSMC에서 베이스사를 담당하고 여기에 이제 그 하이닉스랑 엔비디아와의 삼각 동맹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HBM과 그리고 그 베이스사이 모두 다 그 TSMC를 거치기 때문에요. 이게 그 설계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더 높아.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파운드리했기 때문에 더 대응이 좋다는 거는 이거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저 삼각 구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최태원 회장은 단순하게 지금 반도체 제조사에서 정말 AI 솔루션 공급사로서의 이제 도약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 뭐 2천조 얘기한 게 네. 그냥 농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베라루빈 말고도 거기 들어가는 그 ESSD 그 네. 낸드 쪽의 수요가 16배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서 이게 이번에 이제 그 젠슨왕이 그 ICMS 이거를 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요게 지금 낸드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16배 성장이 나와서 아마도 이제 그 SK하이닉스는 HBM 쪽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 그런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 연대를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빨랐지만요.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HBM4 물량이 거의 압도적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말씀해주신 뭐 55%에서 많게는 70%까지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1위를 공고하게 지켜내는 비결 역시나 좀 수율에 있을까요? 네, 그 70%는 아마 마이크론 탈락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한 50에서 60% 정도가 50에서 네, 60% 그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도 간밤에 그 HBM4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그쵸. 좀 늦어지긴 할 거예요. 그 디램 공정을 썼다가 안 돼서 그 TSMC한테 그 베이스다의 공정을 맡기면서 아마 컷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네, 때문에 되긴 될 건데, 그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그 기술적인 우위가 있었던 거는 이 패키징 기술의 성숙도가 더 높기 때문이고요. 패키징 기술이요. 네, 그 MR모프가 그 TC NCF 방식에 비해서 그 발열 그 특성이 약 10% 이상 더 우수하거든요. 역시나 특성이 발열이 그래요. 좀 삼성의 네. 발열이 그리고 이제 작았네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TC NCF 방식이 쌀 때 하나하나 쌌거든요. 그 한 통 쌌고 필름 얹고 하나 쌌고 이렇게 가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단이면 16단이든 간에
동안에 한 번에 압축을 하는 형태라서 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높고. 왜 그러냐면 한 단 쌓고 한 단 싸면은 수율이 아니면 0.90%라면은 쌓을 때마다 제곱이 들어가거든요. 공정이 늘수록 네, 오류가 그래서 올라갈 0.9에 이제 수밖에 제곱이 없으니까요. 16단이면은 0.9에 16 이런 식으로 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가 우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로 더 많이 쌓을수록 하이닉스의 공정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와 TSMC와 그 하이닉스 간의 이 삼각 동맹이 워낙 그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파운드리 쪽의 협업이 성능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다 TSMC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구조가 또 괜찮고 그리고 수율이 워낙 좋아요. 양산 능력에서는 하이닉스를 네, 따라갈 따라잡을 회사가 수가 없죠. 없는 회사고 그리고 HBM3 시장에서 이미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면서 대규모의 물량을 적게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SK 하이닉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니 컬 테스트 통과를 처음에 못했던 거는 그 베이스 다이를 디램 공정을 썼기 때문인 거고 이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아마 될 거로 보여지는데 완전히 그냥 설계부터 바꾼 거죠? 그 대역폭 상향에 대해서 처음에 마이크론이 그 통과를 못했었는데 네.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는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고난이 공정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적인 성숙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삼각 동맹과 그리고 수율 쪽 그 양산 경우 이런 네. 세 가지 측면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압도적으로 좀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측면에서 좀 1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디램의 영업이익률이 70% 정말 경이롭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 뭐 당연히 2026년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할 SK 하이닉스일까요? 앞으로의 뭐 영업이익 전망 더 상향 조정됐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은 뭐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 국내증권사에서 제가 최근에 좀 리포트를 보니까 네. 올해 영업이익 한 122조에서 160조까지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파격 전망을 했죠. 그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을 242조를 잡아놨고 그니까요. 하이닉스를 179조를 잡아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쉴 새 없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출하는 본격적인 거는 2분기일 거고요. HBM4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일부 출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게 그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HBM3E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가격이 한 20, 30% 떨어지고 HBM4가 50%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3E부터 이미 5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미엄이 더 붙는 구조라서 네, 플러스 알파로요. 예, 그 이익이 더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70%까지 예상하지만 한 55에서 60%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네요. 마이크론이 완전 탈락한 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단가가 워낙 프리미엄이 높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HBM3 이 9세대에서 그러니까 현 세대에서 프리미엄을 차세대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은 디램 같은 경우도 이미 그 공급을 하고 나서 가격이 네. 올라가면 그만큼 차익을 구매자가 보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또 식의 있나요? 그런 식의 그 네.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전에 2017년도에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이익률이 70%에 달했었는데 그거 이상 지금 가는 그런 분위기고 최소 70%겠네요. 그 네. 디램 라인이 다 HBM 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웨이퍼를 워낙 많이 소비하면서 서버라든가 모바일용 범용 디램에 쇼테지가 발생한 거고 이게 그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고가 HBM의 매출 비중이 20% 이상 더 늘어나면서 또 범용 디램의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그 트윈 엔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그러고 이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다 양쪽 다 마찬가지라서 네. 전체 영업이익률이 60에서 70% 정도 육박하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갔다. 더 이상 시클리컬 산업으로 지금 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아예 한 거죠. 이제 기존의 순환적인 구조에서는 좀 벗어난 듯한 반도체 업황입니다. 근데 이제 AI로가 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HBM이랑 디램만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낸드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 낸드가 이제 추론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차세대 완전 전략적인 그런 부품으로 급부상하게 됐는데 이번에 낸드도 좀 HBM만큼의 어떤 돈을 벌어다 줄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낸드 영업이익이 적자라든가 뭐 한 1조 6천억 정도 그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한 40조 이상의 수익이니까 그러면은 최소 이제 키움이라든 KB 쪽의 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대략 뭐 최소 16배 정도, 많게는 20배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나는 네. 것이고요.
가격도 좀 계단식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낸드 가격도 24% 올랐어요. 24%요. 네, 하루 만에 무섭네요. 또 올랐고 분기에 50에서 60% 이상의 가격이 올라가고 네. 특히 고부가형 이 SSD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100%씩 올라가고 뭐 이게 이러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뭐 되돌려지는 과정이 없는 예, 거죠?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네. 있어요. 과거에는 그 SSD가 약간 그 데이터 저장용, 단순 저장용이었는데 요즘에 그 추론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HBM에서는 이제 학습을 하고 여기에 네. 대한 발생하는 그 KC KV 캐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그 저장, 그 HBM에서 저장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부하를 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이게 이제 없다는 여기서 거죠. 이 SSD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SSD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 그럼 그만큼 지금 그 ESSD의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HBM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수익성 같은 경우도 지금 낸드 마진율이 지금 40에서 50%를 육박을 하고 있고요. 많이 올라오네요. 일부 네. 구간에서는 D램을 넘어가는 상태로. D램을 일부 넘어간다고요? 구간에서는 네. HBM과 D램이 넘어가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그리고 이 AI용 고용량 SSD 쪽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쪽도 캐펙스를 안 늘려요. 네. SSD 쪽으로. 일부러 좀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이제 업체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캐펙스를 늘렸다가 좀 문제가 됐던 경우들 그쵸, 많이 있다 이미 보니까 한번 쉽게 있으니까요. 늘리지 않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D램, HBM, 낸드까지도 공급 부족이 심하다 보니까 모두 다 가격 결정권은 공급사가 가지는 그런 전방위적으로 한 쇼티지가 상황이다라고 있네요.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올해부터는 HBM급의 수익을 내는 낸드의 원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BM급 수익을 내는 낸드란이 드디어 좀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또 한층 강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밤사이에 또 상반기까지 공급 부족을 더더욱 좀 확실화시켜주는 이 마이크론 CFO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현재 타이트한 공급이 올해 이후에도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또 마이크론도 상당히 올라갔었죠. 이렇게 좀 없어서 못 파는 시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그 증권사들 전망이라든가 또 그 기업 CEO들 전망들을 보면은 대체로 27년 상반기까지는 최소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다. 27년 상반기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최소 27년까지 이런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올해 디램 가격 68%, 낸드 73%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될 것이고 네. 모건 스탠리도 27년까지는 업황 호조가 이어진다는 관점이고요. JP 모건도 거의 27년까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국내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올해는 확실히 공급 부족이다. 내년은 일부 수급 완화되지만 여전히 타이트하다. 네. 전반적으로 27년까지는 최소 27년 상반기 또는 뭐 27년까지는 이게 이어진다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뭐 많이 올랐다고 팔 이유가 전혀 그렇죠. 없고 전혀 없죠. 지금까지는 EPS 추정치 상향에 의한 상승 정도고요. 밸류에이션 상승에 의한 상승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속 추정치는 계속 상향되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올랐는데도 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HBM 쪽에 공정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D램 쪽에 쇼티지가 나는 상황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네. 재고 수준도 D램 재고가 2, 3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적정 수준의 4, 6주에서 크게 못 미치는 거의 한 상황이 절반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그 공정 전환 쪽에 집중해서 물량이 안 늘어납니다. 공급이 그래서 이게 한 28년 정도 돼야 좀 풀리는이기 때문에 27년 네. 정도부터 좀 캡스가 늘어나고 28년 줘야 좀 풀릴 수 있어서 여전히 이런 그럼 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캐펙스 투자를 덜 한다 그러면은 네. 장비라든가 이런 쪽보다도 여전히 그 메모리 업체 중심으로 그쵸.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앞두고 있는 SK 하이닉스인데 뭐 아직 미국 ADR 상장이라든지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그런 추가적인 먹거리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분명히 보여줬고요. 그 12조 2천억 수준의 자사주 소각한 거, 네. 그 고연사태 물량 빼고 나서 소각한 것들은 명백하게 글로벌 거버넌스에 부합하면서 EPS 상승을 급격하게 올려주는 그런 조치였고 그쵸.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ADR 상장하게 되면은 마이크론과 밸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이제 증권에서 많이 준 게 9배, 그게 150만 원 준 거고 네. 마이크론 24배 정도 밸류를 받는 데 있어서 미국의 ADR 상장하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그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 글로벌 그 자금들이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몰리겠죠. 원래 당연히 유입이 오겠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ADR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 자사주의 88% 소각해 버려서
다시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되겠고 네. 최소한 4에서 5%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현재 한 35조 이상 있기 때문에 올해 더 버니까 충분히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 HBM4에서의 여전히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낸드와 메모리까지의 3중 슈퍼사이클이 들어가는 반도체 그 시장인 상황에서 네. 이 ADR 상장이나 모멘텀을 더해질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는 15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죠. 뭐 목표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클리컬 산업으로 여전히 보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SK증권에서 이제 PR로 9배로 줬죠. 올해 EPS 한 16만 원에 9배에서 150만 원을 줬는데 마이크론이 24배니까 9배면은 절반 예지가 이하잖아요. 많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24배 주면 보니까 뭐 384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84만 원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그쵸, 이거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은 애널리스트의 고유 권한이라서 제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그 정도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지 설득력이 않나. 있네요. 그리고 네. 현재는 PBR이지만은 CT에서 스탑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점점 밸류에이션 방식이 PBR에서 PER 또는 스탑 밸류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목표가 상향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투자하실 때는 하이닉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랑 섞어서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투트랙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드렸잖아요. 네. 지난해 그 12월 중순에 올해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뭐 삼천전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포트를 구축하시고 삼성전자 하실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시클리컬에서 성장주로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네. 150만 원, 뭐 이거에 대한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업황을 계속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SK하이닉스 이야기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